우리는 화물차니까 이제 화물차로 들어가야겠죠. 제한 높이는 이게 높이가 3.895거든요. 그러니까 4m로 하셔고, 네. 총 중량은 이제 공차 중량하고 그 다음에 짐을 좀 가벼운 짐을 실었을 때 좀 생각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제가 한 20톤으로 제가 지금 맞춰놔요. 요거를 뭐 교각이라든지 뭐 고가도로 뭐 그런 다리 같은 데 지나갈 때 요거를 이렇게 크게 돌릴 수가 있어요. 요금 나중에 더 내리셔도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세팅만 제가 해드릴게요. 요거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점점 내려갑니다. 1차선에 피해 당연히 하고요. 차가 크니까 요것도 나중에 좀 조정도 가능하고요. 제한 시간도 이제 고려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키로수가 우리 이제 90km 이제 락이 걸렸잖아요. 고속도로는 90km밖에 못 빨리잖아요. 그런데 이제 탄력 받으면은 뭐 어디 더 갈 수는 있잖아요. 그렇지만 그걸 또 감지를 또 하고 있어야 하니까 제가 이제 90km에 이제 경보가 울리게끔 제가 설정을 해놓을게요. 이게 때문에 완료가 된 거예요. 뭐 이게 지금 해피 구간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. 요거를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한 구간을 가는 건데, 사장님이 이 해피 구간을 이거 설정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. 반대로. 그런 거. 그러니까 나는 중부 내륙을 나는 웬만하면은 가기 싫다. 나는 그냥 온리 그냥 경부로만 다닐 거야. 그런다면은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좀 싫어하는 노선, 내가 그쪽으로 갔었는데 와 좁은 길도 있었고 좀 뭐라고 할까, 카부트기도 좀 힘들었고 그런 구간이 있었다. 이 업체를 갔을 때는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해피 구간을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쪽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그쪽으로 안 갑니다. 여기서 또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어차피 하차 상차 한데 간데 또 가고 하잖아요. 근데 처음에는 길을 모르시니까 아마 내비로 계속 가실 거예요. 근데 배차를 딱 받아보니까 이거 얼마 전에 갔던 데인데 그거 이제 기억은 하실 거 아닙니까? 근데 위치는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. 가는 길은. 그럴 때는 최근 목적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바로 나와요.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. 내비게이션 이게 이해되셨죠? 요거는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데, 이 수신기는 요 하체에 한 중간 부분에 있어요. 중간 부분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가고 하면 좋은데, 자 1번 버튼은 뭘까요? 1, 2, 3, 4번이 있는데 좀 뭘까요? 제가 옛날에 잠깐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1, 2, 3, 4요? 네, 1, 2, 3, 4 버튼이 있는데, 자 1번은 뒷바퀴 가변축을 내리는 버튼이고요. 2번은 가변축 그 바퀴를 올리는 거예요. 자 3번은 축이 내려간 상태에서 무게 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압을 넣는, 그러니까 뒷무게를 이 3번에 압을 넣게 되면은 뒷무게를 이제 앞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. 자 4번은 뭐냐, 예를 들어서 내가 몇 톤을 실었어. 예를 들어서 한 18톤을 실었어요. 압을 한 2, 3으로 맞춰 놓고 이제 가야 하는데, 사장님이 누르다 보니까 한 5까지 맞춰 놨어. 그러면은 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. 그러면은 뭐 톤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올리면은 뭐 일주일에 과정 걸리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핸들이 좀 무겁죠. 그 핸들이 무겁다는 건 그만큼 압이 이제 좀 과중이 좀 됐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타이어 마모가 좀 오겠죠. 더 그러면 좀 바란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. 근데 많트럭은 바란스가 안 맞으면 여기 바로 떠요. 주행 그게 안 맞다고 바로 떠요.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버튼을 누르면은 수평을 맞추거든요.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압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러면은 이게 과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자 4번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압이 쭉 빠져요.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, 풍선을 아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. 풍선은 바람을 부는 게 편합니까? 바람을 빼는 게 편합니까? 빼는 게 편하죠. 똑같은 원리예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1번을 누르면은 뒤에 있는 가변축이 탁 내려가면서 약간 반동이 생기면서 2.5에서 3으로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. 지금 2.4로 좀 세팅해 놨죠. 요거는 정말 가벼운 짐 실을 때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. 뭐 이 이상 예를 들어서 뭐 8톤, 9톤 뭐 이런 식으로 톤수가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은 아까 압을 넣는다는 거 몇 번 버튼이라 그랬죠? 압을 넣는 거? 네. 4번. 3번. 3번. 네, 3번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압을 넣으면은 이제 무게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. 쭉 이렇게 올라가요. 자, 요게 풍선을 부는 거 쉽게 말하면 요거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. 제가 4까지 한번 맞춰 볼게요. 자, 4를 맞췄는데 4.2가 됐어. 이게 좀 빼야 돼. 이게 4까지 맞춰줘야 여기 세팅이 맞는 건데, 그러면 뭐를 눌러야 할까요? 4번을 눌러야겠죠. 자, 눌러볼게요. 쭉 빠져버리죠. 요 얘기예요. 제가 풍선을 바람을 넣을 때와 뺄 때하고 그 차이점, 그건 똑같은 원리예요.
그러면 지금 방금 살짝 눌렀는데 벌써 2로 빠져버렸어. 그러면은 다시 3번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제 좀 내가 원하는 앞 수치로 이제 맞추면 되는 거예요. 4번은 좀 살짝만 누르셔도 그냥 쭉 빠진다라는 거. 올리면서 맞추는 게 좀 편해요. 그리고 사장님은 어차피 이 앞에 하중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국산차가 아니기 때문에 만트럭은 여기 다 나오니까 요게 이제 주행 레벨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주행 레벨 이제 이 수평을 잡아줘요. 그 에어 서스펜션이 딱 잡아주거든요. 이런 거 뜬다고 해서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. 아까 그 파란 버튼 누르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주행을 했어요. 주행을 해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하차지예요. 그러면은 하차지에 딱 도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동을 끄셔야겠죠. 시동을 끄시고 이제 사무실 가시고 그다음 뭐 지게차 기사님 만나셔가지고 이제 하차 다 끝난 다음에 다음 또 상차지로 가야겠죠. 그때는 시동을 킨 다음에요. 그 다음에 2번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. 그냥 2번 버튼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? 축 올라가면. 네, 축으로 올라가면서 압이 빠져요. 이러면 약간 반동이 좀 생길 겁니다. 좀 약간 좀 반동이 좀 느끼죠. 이렇게 하고 짐을 안 실었으니까 굳이 축을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. 이렇게 하고 다음 상차지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상차지에 도착을 했으면 시동을 끄기 전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1번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. 축을 내려라. 네. 그리고 나서 내리셔가지고 이제 상차 관련된 일을 다 업무를 보시고 승차하셔가지고 시동을 먼저 키셔야 돼요. 우리 차는 모든 게 다 에어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축을 내린 상태다가 에어가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. 근데 시동을 껐으면 콤프레셔가 수급된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 시동을 켜야죠. 그러면 또 콤프레셔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에어 탱크가 이제 에어가 차니까. 자, 유니티는 좀 이따 이제 나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,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이제 월작짐을 싣고 이제 집에를 가셨어요. 그럼 뭐냐면은 뭐 토요일, 일요일 날 짐을 실어 있는 상태로 퇴근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럼 누군가가 와서 윙을 열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깥에서 아무리 이 버튼을 눌러도 윙이 안 열려요. 윙 잠금 장치예요. 자, 리미트는 윙이 열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열린 상태에 키를 넣고 돌리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경광등이 오면 벨이 울립니다. 그 잠금 그 경보 장치예요. 요거를 끄게 되면은 윙이 열린 상태에서도 아무리 키를 돌려도 윙이 이제 그 감지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윙이 열린 상태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윙 정말 큰일 나겠죠. 다 파손되겠죠. 그냥 대기업 같은 데 가면 또 이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차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또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. 전방 충돌 장치, 그다음 차선 이탈, 미끄럼 방지, 요건 이제 썬루프 버튼, 우에 썬루프 버튼이고요. 요거는 어제 말씀드린 미끄럼 방지. 요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. 요 윈도우 버튼 이런 거 다 있고. 이런 거는 안 눌러도 되는 거죠 지금? 그렇죠. 네, 그래도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는 이렇게 좀 다 이게 불이 들어오거든요. 장거리 운전을 하시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인 짐을 싣고 이제 장거리 가실 때는 이 버튼을 켜고 가시는 게 좋죠. 켜야 이게 작동이 되는 거죠? 그렇죠. 네, 이제 온오프가 되는 거니까 이 비싼 옵션으로 다 들어간 걸 다 쓰셔야지. 뒤에는 뭐 컨트롤 박스 그대로 다 있고, 뒤에는 저 이제 독서등이 있고요. 요 자리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, 요 자리에는 인버터 설치하신 다음에 그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아주 딱 좋아요. 자리가 정말 전자레인지 사이즈가 딱 좋아요. 딱 있는 자리가. 요 정도는 제가 이제 실내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, 혹시 또 궁금하신 거? 궁금한 거요? 압은 이게 중량 짐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. 제가 어제 이제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몇 톤에 몇 바레트면은 어디에다가 2단으로 올릴 것이며 뭐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럴 때 거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압 조절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까 2.4로 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. 요거는 이제 정말 가벼운 짐, 정말 뭐 5톤, 6톤, 7톤 뭐 그런 7톤도 안 돼요. 한 5톤, 6톤일 때는 이제 그 점만 그냥 딱 세팅 되어 있는 축만 내리고 가는 거고요. 한 7톤 이상 되면 최소한 그래도 3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. 그래 10톤 이상 가면은 한 4 정도 이상. 근데 사장님은 이 앞에
하중 표시가 나오잖아요. 이게 11톤만 안 넘어가면 돼요. 11톤만. 요 정도까지 일단 오늘 좀 완전 체력을 좀 많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, 사장님이.